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게임 업종입니다. K-뉴딜 내 최대 수혜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최근 K-뉴딜 지수 상당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게임주가 역시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네, 우선 K-뉴딜 지금 뜨겁죠. 네. 뜨거운 상황인데 지금 약간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지금 너무 이제 과열됐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게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의 그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K-뉴딜에 지금 포함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 배터리,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나라 증시에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포함되는 종목들의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이라서 지금 이런 종목들의 대부분은 크게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온 상태에서 약간의 좀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의 좀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종목과 다르게 좀 많이 상대적으로는 덜 올랐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K-뉴딜이 출범을 하면서 이거에 의한 ETF에 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을 때 이 게임 업종에 대한 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K-뉴딜의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정부 정책에 의한 수혜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시기이긴 하지만은 추후에 봤을 때는 어떤 업종 쪽으로 더 강하게 이 매수세와 이 유동성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이 게임 업종에 대한 부분이 더 상대적으로 매력이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게임 업종에 대한 부분이 어제도 그렇지만은 오전장의 장 초반에는 이 다른 제약,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보다도 이 게임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컸기 때문에 이 게임 업종에 대한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게임 업체 그렇다고 하더라도 2분기에 어떤 펀더멘탈이 나빴다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2분기가 끝난 이후에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표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 미국과 유럽,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이 심했었던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 게임 업종에 대한 지표가 크게 늘었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역시 해외 게임 비중이 높은 업종과 이 종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유저 수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또 플레잉 유저의 비중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해외 쪽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나라보다 해외 쪽에서의 이런 게임 업체들에 대한 이 판매 이런 요건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IP를 활용한 게임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안정적인 이 안착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장르적으로 봤을 때도 MMORPG에 대한 이 흥행이 계속해서 지금 해외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게임 업체들에 대한 이 하반기 때 이런 2분기에 끝나고 나온 지표들이 그대로 펀더멘탈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금 현재 봤을 때도 게임이 단순히 이제 게임 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OTT,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한 TV 시장이나 여러 가지 영화 시장 쪽에서도 진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일어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게임이 이제 웹툰과 또 소설 쪽으로 이 소설에 대한 장르가 좀 많이 변경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변경이 된다는 부분은 이 추가적인 수익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관련 이 종목과 업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거래소가 K 뉴딜 지수를 발표했고 거기는 이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4개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그 BBIG 중에 게임주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현재 해외 게임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하반기에 더 게임 업종, 게임 종목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디스플레이 업종입니다. 패널 부족이 문제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패널 부족이 문제다. 그러면 사실은 뭔가 제품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그러면 오히려 업체, 그 만드는 업체 쪽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언뜻 이제 느껴지는데 네네. 패널 부족이 문제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이제 패널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 나라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중국 쪽에서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패널에 대한 이 셧다운이 좀 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널에 대한 생산 부분이 굉장히 좀 낮춰지면서 이 패널 가격의 상승세가 좀 크게 나타났다. 근데 지금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디스플레이 업종이 상승 업종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한마디로 이 TV 쪽에 대한 이 가전에 대한 수요가 특히 LCD TV, 뭐 OLED TV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 디스플레이 완성 업체들한테는 수혜가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 이 패널 가격 상승에 의한 이 어떤 펀더멘탈 쪽으로 이 패널을 수입하면서 조립하는 세트 업체들한테는 약간의 좀 피해가 지금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패널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 업체, 뭐 패널 업체들한테는 수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 패널을 수입해서 만드는 업체들한테는 이제 원가 부담, 뭐 우리나라 패널 그 기업들한테 패널 수입 그 수주를 이 패널 받는 것도 그렇고 이 패널 가격 상승에 의한 원가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거죠. 뭐 패널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뭐 펀더멘탈 쪽으로 그 실적이 좋아지면 좋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확한 전망치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디스플레이 이 세트 업체들한테는 분명히 좀 약간 불안한 기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LCD 패널 가격은 4월 말로 봤을 때 20%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승 추세는 지금 10월까지도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트 업체들한테 원가 부담은 좀 현재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LCD 업계 쪽 같은 경우는 완성 쪽에서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기업들도 약간 해외 쪽과 좀 비교가 되는 게 뭐 LG 디스플레이나 그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구조 조정을 지금 했던 상황이지만 해외 쪽 뭐 대만이나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아래 구조 조정이 없는 상태로 간다. 네.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뭐 패널 업체인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쪽의 어떤 수혜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과 대만 쪽에 약간 밀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어떤 이제 가격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떨어지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오히려 좀 패널을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원가 부담까지도 가중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좀 약간 그 좀 생각을 좀 그 다시 한번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중국 얘기를 말씀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은 지금 OLED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큰 어떤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확실하게 좀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금 약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중국 쪽에서의 자국산 이제 부품 비중의 확대에 대한 부분을 공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중국 쪽에서의 패널에 대한 부분이 뭐 중국 업체들한테는 싸게 준다라고 보면은 이 우리나라와 가격 경쟁에 있어서 약간의 좀 중국이 우위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좋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뭐 TV나 여러 가지 가전제품 많이 팔리고 있긴 하지만 그 하부에 어떤 그 매크로 지표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은 좀 다시 한번 이 시적이나 이런 부분을 재평가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자,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항상 치열했던 디스플레이 분야인데 중국 업체들은 자국 정부의 지원을 든든하게 받으면서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좀 힘에 부치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제 게임 업종, 이제 K 뉴딜에 의한 게임 업종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볼 수 있겠는데 뭐 이 게임 업종에서 시가총 10개 중에 포함됐잖아요. 네. 물론 이제 게임 업종 안에서도 뭐 가장 큰 대장주는 NC소프트예요. NC소프트지만 NC소프트 외에 지금 어떤 ETF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골고루 균형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다음으로 어떤 시장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펄어비스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뭐 영업은 괜찮았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높았던 506억, 작년 대비 11.2%까지도 올라온 모습 보여주었는데 뭐 지금 뭐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뭐 펄어비스에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 판단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겠죠. 코로나에 의해서 뭐 이제 게임에 대한 어떤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거 코로나에 의한 인력이나 여러 가지 해외 쪽에서의 마켓 여러 가지 활로에 있어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말씀드렸던 장점 부분이 더 부각이 지금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런 분위기는 이제 게임 업체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줬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검은 사막 모바일 어떤 출시 이후에 어떤 이제 친작 불제에 대한 우려감이 뭐 펄어비스의 주가를 좀 약간의 좀 지지부진했던 건 분명히 있었지만은 이런 2분기 실적에 대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어떤 IP 수익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검은 사막 모바일 뭐 PC 버전의 직접 서비스 이후에 매출 흐름은 계속 상승세로 하반기, 3분기, 4분기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을 제외한 어떤 그 검은 사막 모바일의 이런 글로벌 출시로 인해서 모바일 매출에 대해서 약간의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을 이런 그 글로벌 출시로 인해서 좀 만회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3, 4분기 때 실적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뭐 20만 3,500원에 좀 가격이 좀 끝났는데 플러스 한 10% 정도 위로해서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목표 주가를 28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K뉴딜에 대한 출범과 함께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하는 목표 주가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21배를 지금 펄어비스 적용하면서 28만 원 제시하고 있는데 21배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게임 업체들의 PR과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게임 업종에서 시총 3위 종목이죠. 펄어비스. 아마 기억하실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후반에 그 뉴욕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증시도 순간적으로 많이 이제 하락 국면에 있었을 때 그때 펄어비스가 혼자 이렇게 빨간불을 켜고 있었던 것을 주목하셨던 분들은 펄어비스에 대해서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상승 예상 업종은 게임주였고요. 그리고 하락 예상 업종은 디스플레이 섹터였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